네,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또 오늘 슬기로운 투자 생활 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볼 텐데요. 고건호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건호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 저희가 이렇게 대본을 받았어요. 예, 그랬는데 받자마자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림이 화면상에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국물이 들어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바로 농심이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지금 한 3거래일째 굉장히 좋은 흐름 좀 가져가고 있어요. 네, 예. 농심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네. 흔히들 이제 농심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라면을 생산하는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시작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유명하죠. 1965년도에 롯데공업, 예, 이제 일본 롯데 무역부장이던 신춘호, 신격호 회장의 동생이죠. 옛날 롯데경 세웠는데요. 신격호 롯데 창업자가 라면 사업을 반대해서 독립해 세운 회사입니다. 예, 예, 창립 첫 해 대방동에 라면 공장을 세우고 그런데 거기서 롯데라면 출시했고요. 71년에는 국내 최초 스낵은 새우깡 출시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78년 롯데공업이라는 생표에서 그거를 이제 떼서 농심으로 농민의 마음이라는 의미로 그 사명을 변경 이후 지속적으로 새 제품 출시하였는데요. 예. 아무래도 라면 시장 입지는 86년도에 신라면을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라면 시장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제주 삼다수도 농심이 좀 테이크오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삼다수를 넘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병은 같은 모양인데 예. 네, 백산수를 또 출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네. 생수 사업에서 그 제주도 개발공사가 이제 생수 하던 것을 네. 농심이 키웠고 그리고 어떤 분쟁이 좀 있었지만 그 광동에다 넘기고 그리고 또 농심은 따로 이제 백두산에서 중부에서 생수를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됐군요. 네. 전 개인적으로 사실 삼다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맞습니다. 네, 물이 되게 맑아서, 네, 어쨌든 이제 좀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가고 강동으로 넘어갔군요. 그렇습니다. 네, 강동으로 넘어간 이후에 그럼 이제 매출이 어떻게 좀 좋은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아무래도 농심은 좀 타격이 없었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원자료 앞서서도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오셔가지고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때도 이제 뭐 라면 얘기라든지 뭐 오뚜기, 농심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식음료 관련주들. 네, 농심 어땠나요, 매출은? 농심 이번 또 3분기 매출 보자면 전년도 동기보다는 3.3% 증가한 6,729억.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0.7% 감소한 291억. 당기순이익은 14.3% 감소한 253억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올라간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오른 원인 중에 하나는 그리고 아마 선봉 문제라든지 또 생산량 문제도 물류 있고 문제.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국내 법인은 감소를 하였지만 해외 법인에서는 증가를 하였다. 그것 때문에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3분기가 한참 좋았을 때 아닙니까? 사실 좋았을 때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때도 다 작년 3분기 똑같이 코로나였습니다. 상황이. 네.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집콕에 있어서인지 그래도 뭐 밥이나 뭐 집에서 먹는 그런 비중이 늘었다고 한다면 이미 지금은 이제 사람들한테 피로감도 있고 뭐 이제 아무래도 밀키트라든지 그런 게 이미 다 보편된 이상 그렇게까지 크게 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심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먹는 거 말고는 없습니까? 거의 다 주 제품을 봐더라도 거의 식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주요 제품을 보시면 우리 라면이 아무래도 78.8%를 차지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나머지 뭐 새우깡으로 대표되는 스낵이 14.8%, 뭐 음료수라면 뭐 백산수라든지 카프리선 네. 농심에서 가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걸 7.4%. 기타라고 하면 아무래도 켈로그라든지 농심 켈로그라든지 아니면 구버잼 같은 거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오뚜기보다는 약간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약간 다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좋아하는 라면이라든지 스낵이라든지 그런 좀 확실히 강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예. 네, 뭐 중국에서는 신라면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홍콩에서도 이렇게 버스에 보면은 신라면 광고가 엄청나게 크게 이제 그렇습니다.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되게 오래 전부터 그런 추이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신라면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뭐 중국뿐이 아니라 뭐 미국,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고 또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매운 것에 대한 음식을 또 많이 외국인들이 찾다 보니까 수출 품목에서도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우깡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제가 이제 꽃게랑을
갑자기 생각이 꽃게랑이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꽃게랑은 또 농심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예. 빙그레 건데 제가 좀 약간 헷갈렸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수출 품목 쪽에서도 그렇고 좀 좋은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주요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요 제품이라고 하면 칩포테토, 감자칩, 생과칩을 주로 위주로 한 거하고 저희 때 엄청 인기 많았었어요. 인기 많았죠. 네. 농심은 워낙 이제 제품군이 많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외국에는 인기가 신라면 말고도라고 아니면 너구리 같은 거, 아, 너구리요. 너구리 정말 좋아하시는 네. 분들 많고, 좀 맵지 않은 라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그쪽 뭐 감자면 이런 감자면이라든지 거 있죠. 진국 설렁탕면이라든지 아주 포트폴리오는 아주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짜파구리 때문에 한번 떴었죠. 그렇습니다. 아. 짜파구리 떴습니다. 이번에 뭐 베트남 쪽에 뭐 짜파구리를 출시한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좀 더 이제 고무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다들 식품 가격 올리던데 농심도 올렸습니까? 농심도 이제 뭐 올렸고요. 제가 보시면 아무래도 올린 원인 중에 하나는 아마도 그 원가 대비라는 것, 원가율이 이제 지금 약간 올라가니까 올라간 네. 적도 있지만 얼마나 올렸죠? 얼마 한 제가 듣기로는 한 5% 정도 3% 5% 정도 올려서 정도. 올렸다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제 제가 소매점 기준으로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지금 네네. 정확히 이제 어떻게 올렸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확실하게는. 예. 안 그래도 지금 농심은 사실상 뭐 국내 매출이 가장 크지만 해외 매출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 돌파를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다른 인삼류라든지 김치나 딸기나 포도는 농산물은 물론 올랐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라면입니다. 네. 예. 그 라면의 특성상 유통기한을 담보할 수, 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고요. 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호실점 달성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면 수출 금액이 이게 6억 그렇습니다. 6억 100만 100만 달러입니다. 꽤 많이 달성을 했죠. 김보다는 적네요. 예, 김보다 적습니다. 아마 김 같은 경우는 아마 일본이라든지 네. 또 아시아권에서는 그걸 잘 먹겠지만 네. 그 서양에서는 아직까지 김이라는 게 좀 아직 생소한 식품이기 때문에 네. 좀 아직 좀 그래도 요즘에 비슷하지 굉장히 김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베지테리언 말고도 왜 비건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에 대해서 예전에는 김이라는 단어도 잘 사실은 안 쓰고 그냥 블랙페이퍼 이트라고 네, 그랬죠. 그렇게 블랙페이퍼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에서 살 때 김밥을 한번 어머님이 싸주신 적이 있는데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초콜릿 싸왔다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초콜릿 아니라고. 근데 학교에서 이제 초콜릿을 싸우는 게 금지가 돼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제 친구 중에 김 사업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김 사업을 하는 친구가 이제 수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스낵으로 처음에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밥에 싸 먹거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해 먹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동양 음식 특히 뭐 일본 음식뿐이 아니라 한국 음식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쪽으로 분목 잘 그렇죠. 인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좀 농수산 뿐만 아니라 이제 라면 쪽으로도 그렇고 이제 농심 쪽에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포트를 늘려 나간다고 하면 매출도 좀 상승을 할 텐데 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세계 어느 나라나 가도 농심의 신라면 어느도 있습니다. 작은 네. 점포에 가도 뭐 차이니즈 이 아시아 푸드에 가도 네. 있었고 일본에는 어디에 가나 편의점에 가도 농심 신라면이 있습니다. 그럼요. 예. 네. 그만큼 이제 신라면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맛의 대표적인 걸로 그 대표 뭐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러시아에서는 뭐 도시락면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인기가 있겠지만 그 전 세계적으로는 아무래도 농심이 현지에서 공을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라면 만들려 그러면은 밀가루하고 팜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다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소맥 같은 경우에.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2016년도에서 19년도에는 그래도 거의 박스 것처럼 왔다 갔다 했지만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저게 소맥 가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 소매 가격이고요. 5년 동안의 소매 가격이고 2019년, 2020에서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물류 문제라든지 그리고 작황 문제라든지 있어가지고 급격하게 올랐는데 최대 그 아마 부셀당 856센트까지 치솟았던 소매 가격이 13일 기준으로는 788센트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뭐 5월 하반기에는 라니냐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하였는데 내년에는 뭐 기후가 정상화될 그런 전망도 있고 뭐 선제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될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그 네. 레벨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익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그 판가 인사 개선 때문에 뭐 이거 이제 유의미한 증가 전망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농심은 사실상 거의 과점 정도 수준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시장 국내 말씀하시는 시장입니다.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뭐 오뚜기라든지 뭐 삼양이라든지 왔다 갔다 2인자 자리는 왔다 변동이 있었지만 농심은 거의 변동 없었던 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파란 선이 농심의 점유율입니까? 그렇습니다. 농심의 점유율입니다. 많이 떨어질 때도 있었네요. 예, 많이 떨어질 때 있었고 아무래도 농심이 약간 그만큼 큰 회사인 만큼 어느 정도 안티나 있는 거 그에 대안으로서 뭐 오뚜기가 뜬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렇다 한들 이제 그 제품 포트폴리오든지 맛이란 것도 사람들이 익숙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저도 네. 라면 하면 그냥 당연히 신라면을 먹었었는데 네. 누가 삼양라면이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아, 면 먹어봤더니 얇죠. 네, 삼양라면.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라면은 별 생각 없이 자기 먹던 거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판도가 바뀌기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라면이 니신 쪽 라면인 것처럼 라면이라는 게 특히 이제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받기가 힘듭니다. 일단은 무난한 걸 분식점에서도 이제 무난한 걸 제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 신라면이 제일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또 라면이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네요. 네. 저 요즘에 라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게 서민식품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였는데, 네.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다른 것 참 같습니다. 그뭐 2천 몇백 원짜리 무슨 라면 나왔죠. 네. 하림에서. 네, 그렇습니다. 별로 네. 이 라면 시장이 위협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라면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원가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맛에 대한 것도 있고 노하우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유지해 나가냐 이걸 이제 장 기간 동안 남녀노소 누구한테 사랑받을 수 있냐 그렇겠지만 갑작스러운 변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당연 기대를 하겠지만 깨지를 못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우리 이제 꼬꼬면 그랬죠. 꼬꼬면이 이 트렌드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좀 뭐 그렇게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도 못했고요 삼양에서 그것처럼 이제 그게 너무 진짜 철옹성이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럼 어때요? 그렇게 말하자면 원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매 가격도 그렇고 팜유도 그렇고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율은 크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제 농심의 경쟁력을 보면 그 매출 원가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네. 그 농심하고 삼양하고 잠깐만요. 예, 농심하고 삼양 오뚜기 라면 빅3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보통 다른 이제 삼양이라든지 삼양 대표적인 삼양라면이죠. 예, 원가율을 보면 72%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그 70%대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오뚜기는 81% 정도 이상을 지금 원가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농심은 보시면 70% 초반이나 올라가도 초반이고 네. 내려가도 그 아래 정도 원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품 기업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가장 민감한데 저 원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같은 밀가루 거의 비슷한 가격에 사올 것 같고 공장 돌리는 것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식품 비중에 대한 그런 원가율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전 신라면도 국가마다 좀 어느 정도 건더기라든지 구성이 좀 다른 건 이미 사실로 파악됐습니다. 미묘하게 약간 좀 건더기를 좀 살짝 줄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맵고 짜기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맵고 짜기 네. 차이 있고 그런 걸로서 이제 맛을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에서 농심이 약간 좀 관리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넘는 시장 점유율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라면의 양이 줄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죠? 예전에 비해서 그람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가격 인상을 하기 전에 라면은 줄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왜 비빔면 종류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양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저하게. 네.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는 일단 한 개의 분량이 네. 제가 양이 늘어났나요? 이상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농심과 삼양식품 그리고 오뚜기에 대한 또 매출 원가율을 좀 따져봤는데요. 우리 투자 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아니 주가 얘기하면 네. 지금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며칠 사이에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네. 연중 최고치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살 시점입니까? 지금 저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말씀드린 물론 그런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PBR도 0.8 정도 되고 있고 지금 들어가도 뭐 나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다수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네. 지금 그게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아무래도 수급을 보고 지금 약간 분할 매수를 하는 쪽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라면 수출액이라는 게 수출액이 결국 이제 관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네. 뭐 지금 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럴 때 이렇게 좀 계속 쭉쭉 가주면 좋은데 오늘은 약간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사실 34만 4,500원 7월 16일에 이제 고점을 좀 찍었었고 이제 좀 최근 한 3거래일 동안 조금 이제 고공행진을 좀 해오긴 했는데 좀 한 30만 원 언더에서 들어갔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글쎄요. 생각이 좀 네. 들죠. 네. 그때 연말이니까 배당은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배당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쪽 농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신춘호 회장 사별 문제도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배당을 좀 늘릴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익이 적어도 한 주당 거의 4,000원꼴로 배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0만 원이니까 한 주당 4,000원이면 한 1%가 조금 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배당까지 좀 알아봤고요. 네,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가공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 예상되는 건데 농심의 북미 범위 생산 능력도 40% 늘리겠다는 목표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농심은 신라면을 대표되고 있는데요. 너구리나 짜파게티 등 해외에서 제2의 신라면이 될 수 있는 인지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해외 법인의 성장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흔히 말해서 그 식품은 그 문화의 침투력을 보여준 지표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 K-팝이라든지 뭐 K 문화가 인기에 따라 판매량의 증감을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뭐 최근 들어서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좀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역시 매수고요. 지금 현재 31만 4천 원 선에서 이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좀 분할 매수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포트폴리오에 너무 많이 넣지는 않은 게 네, 좋습니다. 너무 많이 담지는 않는 걸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 식음료는 아무래도 식음료 쪽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고구려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는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올라갈 걸로 보세요? 저는 한 35만 원 전후로 왔다 네, 갔다 할 것 35만 원 같습니다. 선에서 네, 예. 목표 주가 3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네, 좀 지금 살짝 좀 30만 원 언더에서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진입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의 고건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